전체 설계를 한 사람은 이인광 씨가 맞는 것 같아요. 보니까는 공동 투자자로 조모 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훨씬 더 많은 돈을 투자를 했거든요. 이 아버지인 조 회장도 말이죠. 이인광 씨와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더라. 라임은 저희 관계 없어요. 저 라임이 낮자도 몰라요. 나 지금 라임 터지고 지금 낮잖아 하는데. 자, 시사기획창 라임과 주가 조작단 본방송에서 다 우리가 담지 못했던 그 나머지 내용 좀 들려드리겠습니다. 진짜 쩐주 돈주인은 누구냐라는 거거든요. 라임 자산운용이 이제 그 이인광 씨 이제 주가 조작단하고 같이 결탁을 한 것 같이 보이긴 하는데, 그럼 라임이 그러면 이인광 이 주가 조작단을 이제 끌어들인 거냐, 아니면은 주가 조작단이 이제 라임의 자금을 끌어들인 거냐, 이 전후 관계가 파악은 안 됩니다. 그렇지만 어쨌든 이 주가 조작, 어쨌든 기업을 인수해서 주가를 올려서 시세 차익을 얻고 할 때 그 초기 자금이 사실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. 그런데 이인광 씨가 그렇게 뭐 돈이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진짜 이 초기에 자금을 댔던 그 쩐주가 누구냐, 사실 그게 몸통일 수 있는 거거든요. 처음 이 취재할 때 그 에스모라는 기업도 취재했고 뭐 동양 네트워크스라는 여러 가지 코스닥 이제 상장사들 몇 개를 취재를 했지 않습니까? 그런데 거기를 이제 쭉 뒤져다 보면은 뭐 등기부등본도 뒤져보고 이제 기업 공시 나오는 것도 뒤져보고 하면은 그 누구냐, 누가 인수를 했는지 그 이름이 나와야 되는데 이름이 나오진 않거든요. 전부 다 보면 전부 다 무슨 투자조합, 뭐 루트원 투자조합, 무슨 투자조합, 무슨 파트너스 뭐 이렇게 해서 법인 이름만 나오고 이 뒤에 숨어 있는 진짜 그 돈을 가진 주인, 그 사람들은 나오지가 않습니다. 뭐 이렇게 투자조합이라는 걸 허용하는 이유는 뭐 이유는 있습니다. 시중에 있는 여유 자금을 산업적인 자본, 그러니까 산업자본 또 기업 생산자본에 투자하도록 해라. 대신 돈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름이 이렇게 막 그 공개되고 뭐 등기부 등본에 올라가고 공시에 막 뜨고 이런 거 좋아하지 않잖아요. 그러니까 이렇게 투자하면은 신분을 그렇게 뭐 공개하지는 않겠다. 그러니까 이쪽에 마음껏 투자해라. 뭐라는 취지인데, 그 취지는 뭐 100번 이해가 갑니다. 이런 시중에 여유 자금들이 부동산에 흘러가는 것보다는 뭐 훨씬 나니까. 그런데 이런 부분이 아예 처음부터 불법을 목적으로 해서 이런 투자조합을 조성하고 여기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하면은, 이게 불법을 목적으로 했다면은 이 불법을 밝혀내기가 사실 굉장히 까다롭더라는 거죠. 지금 현재 그 투자조합이라는 게 민법상 조합입니다. 민법상 조합. 그러니까 민법상 조합으로 돼 있으니까 누구나 이거를 만들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그 내용이 나타나지 않고요. 그래서 자금 자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누구도 서출하지 않습니다. 민법상이니까.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금융 쪽에서 금융 감독기관이 있다거나 뭐 행정자치, 이가 감독기관이 아무도 없다는 의미를 얘기하는 거죠. 저희 본방송에 보면은 이 루트원 투자조합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? 이인광 씨가 이 루트원 투자조합을 이제 조성을 해서 인수를 했는데, 이 본방송을 안 보셨으면은 절대로 이해를 못 하십니다.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가셔서 이 시사기획창 라임과 주가조작단 그 본방송 아래 링크에 본방송 링크 걸려 있으니까 거기 가서 꼭 보고 오셔야만 이게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이해가 갑니다. 안 그러면 이해 못 합니다. 본방송 가셔서 뭐 구독이나 좋아요 이런 거 누르시지, 안 눌러도 괜찮습니다. 그냥 가서 내용만 이해하시고 다시 오시면 됩니다. 루트원 투자조합이라는 걸 이인광 씨가 이제 그 결성을 해서 조합이 1, 2, 3, 4, 5, 4개 조합으로 이제 돈주인들이 이제 묶여 있었던 거예요. 그래서 700억이라는 자금을 모아서 이 루트원 투자조합에서 이걸 종잣돈으로 해서 에스모라는 코스닥 상장사를 이제 인수를 한 거거든요.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지 않습니까? 그런데 이 돈 주인들이 1호, 2호, 3호, 4호 그 조합 내에 있는 진짜 뒤에 있는 이 쩐주들이 누구냐, 돈 주인들이 누구냐, 이게 사실 드러나지가 않거든요. 물어서 돈 주인들을 대충 확인을 했습니다. 저희가 보니까 말이죠, 에스모라는 기업을 인수하고 합병해서 전체 설계를 한 사람은 이인광 씨가 맞는 것 같아요. 그런데 보니까는 공동 투자자로 조모 씨라는 사람이 있는데, 이 조모 씨가 훨씬 더 많은 돈을 투자를 했거든요. 이 전체를 설계한 사람은 이인광 씨지만은 진짜 돈을 댄 사람은 이 조모 씨 아닌가라는 의심이 뭐 당연히 들 거 아닙니까? 근데 이 사람도 지금 이인광 씨나 마찬가지로 도망다니는 중입니다. 그러니까 저희가 뭐 확인을 할 수는 없죠. 이 사람이 도대체 키를 잡고 있는 것 같은데, 그러면은 라임 사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실마리가 풀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도무지 만날 수가 없던 거죠. 그런데 이 사람의 아버지는 저희가 좀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. 꽤 큰 건설회사의 회장님이시거든요. 이분이 이제 그 아들이 이제 조모 씨 루트원 투자조합에 이인광 씨랑 같이 투자한
그 조모 씨의 이제 아버지인데, 그래서 아버지는 저희가 한번 좀 만나지는 못했고 전화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습니다. 아들 지금 어디 있는지 아시느냐 했더니 가끔 가다가 아들한테 전화가 오긴 오는데 그때 이제 가끔 서로 안부나 묻는 정도지, 뭐 본인도 아버지도 이제 아들이 어디 있는지 지금 확인할 수는 없다. 그 아들 조모 씨가 루트원 투자조합이라는데 이인광 씨랑 같이 투자했다는 건 알고 있느냐 저희가 물어봤거든요. 글쎄 모르겠어요. 이전 들어서도 뭐 거기 투자했는지 아닌지 난 그거에만 돼 있는 거는 그때 손해본 걸로 알고 있는데 모르겠어요. 근데 저희가 이 조 회장에게 관심을 두는 이유는 아들이 이인광 씨와 같이 그 루트원 투자조합이라는 걸 같이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저희가 좀 이렇게 뒤져보다 보니까 이 아버지인 조 회장도 말이죠, 이인광 씨와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더라라는 흔적이 곳곳에 좀 발견이 되는 거예요. 뭐냐면은 이인광 씨가 이 4개의 기업을 갖다가 인수해서 이 주가를 갖다가 잔뜩 끌어올리는 게 이제 목적이었잖아요. 그래서 여기 라임 자산운용도 이인광 씨가 주가 조작에 그야말로 특별한 재주를 갖고 있다고 하니 이 사람한테 믿고 여기다가 2,500억이라는 큰 돈을 집어넣어서 크게 한번 그야말로 드라마틱한 수익률을 한번 실현하려다가 뭐 실제 거의 성공할 뻔했죠. 배신이 생기는 바람에 이제 실패를 했단 말이에요. 이인광 씨가 이 3개 회사는 주가 조작을 해서 이제 시세 차익을 얻는 게 이제 목적이었고, 여기서 동양네트웍스라는 기업을 하나 또 인수를 하거든요. 동양네트웍스는 여기서 얻은 시세 차익을 갖다가 이른바 그 엑시트, 안전하게 현금화하는 그 창구로다 이 동양네트웍스라는 데를 이제 인수를 한 거거든요. 그런데 동양네트웍스는 이 규모가 좀 꽤 있는 회사였거든요. 다른 데하고는 달리.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노조가 있는 회사였습니다. 원래 기업 사냥꾼들이 코스닥 상장사에서 목표를 딱 정할 때는 만만한 회사, 자본금이 그렇게 아주 크지 않고 그래야만이 그 인수를 쉽게 할 수 있고, 그러니까 그리고 노조도 없는 약간 좀 허술한 회사들을 이제 고르게 마련인데, 동양네트웍스는 좀 얘가 탄탄한 회사였습니다. 그러니까 내부 현금성 자산도 많이 갖고 있었고, 그러니까 여기는 노조가 있다 보니까 노조하고 처음에 이 인수했을 때 반발이 굉장히 심했습니다. 그러니까는 인수 과정부터 시작해서 노조의 반발이 굉장히 심했습니다. 그리고 또 이인광 씨 같은 경우도 뭐 이런데 주로 이제 이 타겟으로 해서 작업을 했으니까 노조라는 걸 좀 맞닥뜨릴 걸 예상도 못했었겠죠.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굉장히 시끄러워지는 겁니다. 그때 이 회사가 시끄러운 걸 갖다 중재해주겠다고 나선 사람이 있었거든요. 그게 바로 이제 조 회장, 그 건설회사 회장님, 여러 차례 그 조모 회장과 동양네트웍스의 노조원들이 만나거든요. 그래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는데 그 녹음 내용을 한번 좀 잠깐 좀 들어보시죠. 시끄러워가지고 주가 떨어지고 어떻게 게 뭐가 있냐, 손 아니냐 그런 부분이. 그래서 어쨌든 간에 돈 줘라고 네 개인 돈 주는 거 아니잖냐. 회사에 물론 네가 노력해서 들어온 게 아니고 회사에 있는 돈도 있잖냐. 주시고 그거 조정해가 그래 이런 거 아니냐 했더니, 아이고 제가 그런 부분에서 다 그냥 수용 못 갈 테니까 내가 가서 중간에서 역할해 주시면. 또 이인광 회장이 이 조모 회장께는 굉장히 고분고분하더라는 거예요. 말을 잘 듣더라는 겁니다. 예를 들어서 동양네트웍스의 노조원들이 조 회장한테 가서 그 말을 했대요. 조 회장이 물어보더라는 거예요. 왜 이렇게 회사가 시끄러우냐, 뭐가 그렇게 불만이냐 그랬더니, 이인광 씨가 어쨌든 회사를 인수하면서 자기 사람들을 이제 임원진으로 이제 잔뜩 데리고 왔을 거 아니에요. 뭐 이사들, 감사, 뭐 정말 얘기 안 되는 사람들이 거기 잔뜩 있더라. 그러니 이거는 회사를 위해서 이 사람들은 정리가 돼야 된다라는 그 이제 조 회장하고 이제 그 노조가 이제 얘기를 한 거야. 그러다 보니까 조 회장이 누구누구가 정말 교체되면 좋겠느냐, 그 명단을 좀 그럼 다오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정말 얘기가 안 되는 사람들이, 이 사람들은 좀 임원진에서 교체가 됐으면 좋겠다 했더니 실제로 교체가 되더라는 겁니다. 조성호한테 아버님이라고 호칭했었거든요. 언제? 저 만났을 때 같이 셋이 아버님이라고 그랬어요? 네, 아버님 그래, 아버님. 이인광 이 회장이 처음에 회사를 인수하고 나서 직원들 임금을 그렇게 많이 삭감시키려고 이제 했다고 합니다. 이인광 씨가 뭐 기업의 어떤 뭐 그 생산성이나 뭐 인적 자원 이런 걸 고려하는 건 그런 건 이제 안중에도 없었을 테니까 임금을 어떻게든 줄여서 거기서 회사 내 뭘 빼먹는 게 목적이었으니까. 그러니까 노조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반발을 많이 했죠. 노조하고 싸움이 맨날 나니까 조모 회장이 이 이인광 씨한테 크게 나무랐다는 겁니다. 노조원들한테 자기가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말을 해주는데 한번 좀 들어보시죠. 여기 아주 매우 중요한 얘기가 있으니까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.
들어보셨죠? 이 회사 돈으로 다른데 M&A에서 주가 올려서 팔아치우면 수익이 얼마든지 낼 수 있지 않느냐. 이게 그러니까 조모 회장이 이인광 씨한테 말했다는 내용이 이거예요. 그거 가지고 채우면 되는데 임금 인상분 직원들 1, 20억 가지고 쪼잔하게 직원들하고 그렇게 싸우고 다니느냐라고 이인광 회장을 나무랐다는 거거든요. 이 말 들어보면은 주가 조작하면 된다라고 명시하진 않았습니다. 그런데 이 말 들어보면은 회사의 어떤 인수해서 이걸 갖다가 회사를 경쟁률 높이고 이런 게 아니고 주가 올려서 팔아치우는 게 목적 아니냐. 그런데 왜 직원들하고 왜 싸우고 다니냐. 이 말이거든요. 대화 내용 조금만 좀 더 들어보시죠. 대화 내용 들어보면은 이인광 씨가 왜 이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했는지 조모 회장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. 그래서 저희가 조 회장한테 좀 물어봤습니다. 아들이 이제 이인광 씨하고 같이 투자 조합을 해서 사업을 하는 거는 뭐 이해는 되는데 이인광 씨를 잘 아느냐 물어봤더니 그렇게 뭐 잘 알지는 못한대요. 아니 그러면은 잘 알지 못하는데 이인광 씨 회사에 남의 회사에 감나라 배나라 노조원 만나서 뭐 중재를 해주고 이거 좀 이상하다.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안 간다. 그리고 또 이 노조원들하고 여러 차례 만나면서 이 조 회장이 굉장히 녹음 분량이 많거든요. 한 몇 시간 돼요. 그거 다 들어보면은 실질적인 그 회사의 주인은 이인광 씨가 아니고 이 조 회장처럼 들리거든요. 이인광 씨를 잘 모르세요, 조 회장님은? 내가 두 번 봤어요. 이인광 회장은 2번 만나셨다고 하는데, 예. 이게 그때 노조위원장하고 뭐 대화를 들어보면은 거의 실질적인 거기 동양네트워크의 그 이제 회장님이시던데 보니까. 제가 그 노조인데 그날 처음 거기 가본 적도 없어요.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바로 그겁니다. 가본 예. 적도 없고 관계도 없는 데인데 예. 왜 노조위원장을 만나서 동양네트워크의 일을 갖다가 왜 꼭 해결을 해주려고 하셨던 거고 싶어요? 되지 않습니까? 그 투자자들이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 손실이 많이 나잖아요. 아드님 투자분. 예. 그럼 제가 그 줄일 수밖에 없죠. 어떻게 해요? 우리 투자자들 손실이 볼까봐 걱정이니까 준비를 해준 거지. 제가 무슨 인간한테 무슨 준비를 해주겠습니까? 이인광 씨가 아버님이라고 부르던데. 저희한테 그렇게 얘기하죠.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. 일단 이 조 회장 본인은 라임 자산운용이 라임 사건과는 관련 없다. 그래서 본인 얘기로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. 그래서 거기서도 이 사람은 관련 없네라고 이제 해줬다는 거예요. 뭐 물론 그거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. 저희가. 라임은 저희 관계도 없어요. 제 라임이 낮자도 몰라요. 난 터지고 나서 처음 낮잖아 하는데 어느 시중에서 무슨 제가 라임한테 무슨 주변문양 무슨 기사를 내고 뭐 어쩌고 가지고 써놨더라고 보니까. 저희도 그렇게 의심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확인을 좀. 라임은 저는 낮자도 몰라요. 제가. 이 부분은 뭐 사실 이인광 씨나 이 조모 씨나 두 사람이 지금 도망다니는 중이니까 수배 중이니까 이 두 사람이 잡혀야만이 정확하게 사실을 알 수 있는 거겠죠. 어쨌든 이 두 사람이 빨리 잡혀야만이 정확한 진실을 알 수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지금이라도 공개 수배로 전환돼야 하지 않겠느냐. 벌써 도망다닌 지가 1년 반이 지나고 있는데.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이죠. 동양네트워크스 회사 있지 않습니까? 저희가 취재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고 이 말을 꼭 전해달라고 하더라고요. 여기도 사실 이 기업 사냥꾼들이 거쳐간 다른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그야말로 이제 껍데기만 남게 된 상황이었거든요. 여긴 사실 다른 데와는 달리 노조가 있었거든요. 그래서 그나마 회사를 지킬 수 있었다. 이제 뭐 상장사로 남는 건 포기했습니다. 지금은 상장사가 아니지만은 어쨌든 새로운 경영진이 들어오면서 회사 이름도 바꾸고 다시 정상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다고 합니다. 우리 회사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고요. 직원들이 뭐 처음부터 한꺼번에 이제 다 마음으로부터 동의가 되고 따라오는 건 아니지만 예전에 동양네트워크가 가졌던 그런 그 영광의 시대 그 이상을 뛰어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습니다.